이거는 다음에 저 강제 출제되는 거에 대비해서 있잖아요. 필기하세요. 예? 다음에 가면요 한없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난다고 생각하고 세게 외우시라고요. 예, 필기 꼭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구조형 연강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철근, 그 다음에 H빔,
이런 게 구조형 연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탄소 함유율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탄소 함유율이 몇 프로 이하를 저탄소강이라 그래? 탄소 함유율이 많으면요, 이게 댄반에 그냥 딱딱 부러지거든요. 그 가마솥 같은 경우는 망치로다 딱 때리면 그냥 유리창 깨듯이 탁탁. 여러분들 옛날에 가마솥 한번 써봤는지 모르시겠는데, 근데 구조형 연강을 마일드 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철근인 같은 경우, HBM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응력 변형 독선에서요, 응력이 딱 가해지잖아. 그럼 변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연성 파괴가 되는 거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연성 파괴. 근데 취성 파괴는요, 변형이, 이건 변형입니다. 내가 발로 딱 밟았는데 변형이 없이 바로 딱 부러지는 거는 우리가 취성 파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가해도요, 변형이 없이 갑자기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취성 파괴를 합니다. 어떤 응력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철근 같은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중이 가해졌는데 변형이 없이 갑자기 탁 부러지면 안 되잖아. 구조형 강제는 우리 토목공사에서 쓰는 그 쇳덩어리 얘기하는 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강, 이걸 경강이라 해요. 경강이라 해. 예, 경강이라 하고 연성 파괴가 되는 걸 연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연하다. 우리 여러분 엿이지 엿. 응? 엿이 꽁꽁 얼으면은 취성 파괴가 되고요. 온도, 그러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엿이게 해야 되는 거야. 예, 날씨가 추울 때는 이제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 이거 엿이게 하면 이게 내가 이기겠구나. 공짜나 먹을 수 있다. 온도가 낮은 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애들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취성 파괴를 배운 거거든요. 연성 파괴는 이게 이렇게 딱 쳐도요, 그냥 쉬기만 하지, 이게. 이게 쉬기만 하지 딱 부러지지 않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닥타일, 이걸 우리가 브리틀 페이유라는 이거는 영어로, 여러분들. 예.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동영상 강의 들을 때 이 본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원리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브리틀 페일리어다 이런 말을 써. 이게 페일리어라는 건 망한다는 뜻입니다. 예, fail. 영어로 얘기하면 동사로 얘기하면 fail 그러면 실패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파괴란 말을 쓸 때 failure란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브리틀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깨지기 쉬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리창이 연성 파괴가 아니고 취성 파괴되는 대표적인 거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강제는요, 개똥 강제라는 게 만약에 협력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성능 강제가 협력난다는데 이게 안 나고 이게 나는데 이거 이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성능 강제, 고성능 공고리가 뭐냐?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데 어떤 놈이 여기다 지랄 강제가 나서 만약에 용어로다 막 뭐 서머 메카니컬 뭐 컨트롤 강제고 지랄이고 안에 아 이건 강제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게 고성능 강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형 강제를 쓰는 거는요 무조건 용접합니다. 예, 용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용접을 한 후에 잔용력이 크다. 뭐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냐? 이거에 비해서. 예? 그 다음에 용접부에 균열이 많이 생겨요. 강제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용접열로 인성이 저하됩니다. 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성. 이 늘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연성 쪽으로 가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 해요. 엿을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은요, 이렇게 된 엿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끝까지 잡아당기면 이게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가지가 쏙 들어가듯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 해요? 영어로 네킹 현상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네킹 현상이라 해요. 강제해서 이걸 네킹 현상이다. 모가지처럼 가늘어졌다 그래서 네킹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강이 아니면요 절대로 네킹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냥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성 파괴가 되는 구조형 연강. 예. 구조형 연강이래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옆가락처럼 이렇게 늘어난 거. 그래서 위 세 가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미친놈이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야. 예. 근데 TMC 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신제어. 여기서 제어라는 게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변 강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형 연강이야, 경강이야? 네? TMC형은 구조형 연강이야, 엿가래야, 가마솥이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개발로 나온 모든 강제는요 구조형 연강이에요. 연강. 우리가 현장에서는 모든 강제는 연강입니다. 그 연강이야 경강이야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아까 내가 탄소의 대소량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강은 탄소의 함유율이 2% 이하입니까? 모르지 제가 안 봤으니까. 이론과 실제 있거든요.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요 정도는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응? 구조형 연강을 경강보다 선호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126조에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지 보지 않았으니까. 126쪽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구조형 연강을 경강보다 선호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대제목 2번에 보면 구조용 탄소광의 성질 이래가지고요. 탄소의 수가 210만 정도 벌어가지고 연강이 좋은 이유가 뭐냐? 연강의 특징이 뭐냐? 저탄소광으로서 연신율이 크고 강도 저하가 적고 용접이 끝내주고 가공성이 좋고 취성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다. 항복점이 높다는 거는 항복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목 4번에 보면요. 일반 구조형 강제 종류 스트럭처럴 수치는요. 탄소 함유량이 0.2% 정도의 저탄소강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탄소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몇 프로 이하라고요? 0.2% 이하예요. 이런 강을 저탄소강이다. 이런 강을 연강이다. 이런 강이 무슨 파괴가 된다는 거야? 연성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성 파괴가 된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시험제가 나고는 안 나고 떠나서 토목쟁이가 이런 정도의 기본 상식을 모르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래서 TMC 강을 왜 만들었냐? 탄소량이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량이 적으니까 연성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연성 파괴를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한 겁니다. 조직이 미세하다, 인성이 크다, 강도가 크다, 용접성이 좋다. 용접할 때 아주 용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성 파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용접 후에 잔류력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 강하다. 이거 잔류력이 남으면 안 돼. 그거 뒤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복 강도가 크다. 항복을 안 해.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항복 강도가 보통 철근이 한 4천 정도 되죠, 여러분들. 항복 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윌딩 스트렝스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우리가 강제 항복 강도가 약 4천 이상 정도 되죠, 그죠? 항복 강도가 크다. 시험장에 가는데 고성능 강제의 특징을 쓰라고 나서 정확하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답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건 다음에 꼭 납니다. 꼭 나요. 믿으세요 그냥.